노드 생성 및 클론 수업을 했는데 목소리가 다 날라가서 다시 한 번 더 해볼까 해요. 자, 여기 자, 노드 크리에이트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미 수업을 했기 때문에 노드 클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새로 만들기 HTML 자, 레슨 29 노드 클론입니다. 클론 노드라고 해야 되는데 노드라고 그냥 앞에 붙이고 있어요. 자, 저희가 이제 방금 전까지 어떻게 수업을 했냐면 노드를 생성해서 추가하는 법 배웠었고 영상 녹화 안 된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양식을 만들어서 일정 추가 앱으로 노드를 추가해보고 그 다음에 복제해서 추가도 해봤어요. 자, 그거 다시 한번 해볼 건데 조금 다르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타이틀은 노드 클론 및 생성 및 클론 이렇게 하게요. 생성 및 클론. 자, 요거 하기 전에 지금 폼 요소가 좀 많이 어렵다 그러니까 폼 요소만 간단히 보고 갈게요. 자, 폼 요소. 자, 폼이라고 하는 양식이 있어요. 폼. 자, 여기 폼이고요. 고마워요. 자, 이 양식 요소는 내가 예를 들어 뭐 회원가입을 하고 싶다. 근데 회원가입 페이지가 있어요. 사인업이라고 해볼게요. 사인업 지금 보통 동적 페이지라서 JSP 이렇게 해볼게요. JSP. 그러면 이제 우리가 회원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뭐 아이디랑 비밀번호 이런 게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디랑 P 안에 라벨 안에 인풋이 있고요. 그렇죠? 인풋. 자, for라는 거는 지울게요. 지우고 지우면 이제 중첩돼서 내가 이 라벨을 누르면 자동으로 인풋이 포커스가 돼요. 여기다가 ID 이렇게 볼게요. 자, 그대로 하나 더 만들어서 비밀번호 그리고 마지막으로 P 요소로 안에 버튼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두 개 만들까요? 자, 하나는 리셋 버튼이고요. 자, 하나는 버튼인데 서브밋 버튼이에요. 자, 리셋은 말 그대로 초기화고요. 초기화. 그 다음에 서브밋은 제출이에요. 새로 고치면 안 되네요. 자, 이런 양식 요소가 있죠. 자, 이 서브밋 버튼은 어떤 걸 하냐면 이 폼이 이 signup.jsp라는 곳으로 여기 있는 양식을 제출하는 용도로 쓰여요. 제출 버튼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걸 누르면 주소가 signup.jsp로 바뀔 거예요. 자, 보면 signup.jsp로 바뀌었죠? 자, signup.jsp. 자, 지금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현재 자바스크립트까지 있었다가 이 뒤쪽 주소를 signup.jsp로 바꿨어요. 그 다음에 지금 물음표라는 게 붙었는데 이게 지금 제출할 양식을 제출할 페이지고 거기에 전달할 파라미터가 돼요. 전달할 파라미터.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뜻이냐? 이 파라미터로 회원가입 해줘. 여기서 회원가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런 회원가입을 하는 페이지를 우리가 동적 페이지라 불러요. 동적 페이지. 자,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걸 다 배워볼 거예요. 우리가 백엔드를 하면서 동적 페이지도 배워볼 거고.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 물음표 다음에 양식을 한번 제출을 해볼 건데. 자, 제출. 자,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회원가입에 제출 용도로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내가 여기다가 네임으로 user id를 하고, 자, value로 devel skm이라고 해볼게요. development skm의 준말이고요. 제 id가 됩니다. 자, 뒤로 가서 자, 새로 고쳐보면, 자, 다시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 버튼 누르면 주소가 어떻게 바뀌냐? 자,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두 개를 비교해보면, 자, 물음표 다음에, 자, user id로 devel skm이라는 파라미터를 보내는 걸 볼 수 있어요. 파라미터. 자,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비밀번호로, 자, user pw라 해볼게요. pw, 이거 value로 1, 2, 3, 4 해볼게요. 자, 다시 뒤로 가서, 자, 새로 고치면, dbskm 비밀번호 1, 2, 3, 4죠. 이거 화면에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 타입을 패스워드 타입으로 하면 돼요. 패스워드 뭔가 목소리가 튀는데. 자, 그럼 이렇게 땡땡땡으로 가려졌죠. 그리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 화면에 이렇게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전달하게 되죠. 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동적 페이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자, 동적 페이지. 우리가 이제 이 동적 페이지를 만들어 볼 건데, 이 동적 페이지를 우리가 백엔드라고 불러요. 백엔드 리소스가 되죠. 리소스. 우리가 이제 백엔드를 서버를 배울 건데, 거기서 사용되는 리소스를 동적 페이지라 부르는데, 동적 페이지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get으로 불러오는 동적 페이지가 있고, 자, 두 번째는 post로 저장하는 또는 수정 삭제하는 페이지가 있어요. 이 두 개가 어떻게 다르냐? 자, get은 요 파라미터로 내가 예를 들어 경민의 장바구니를 줘 라고 하면 경민의 장바구니를 파라미터로 조회해서 주는 거예요. 파라미터는 어떤 용도예요? 조회하는 용도. 자, 조회해서 반환하는 페이지를 우리가 get으로 된 동적 페이지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지금 회원가입 같이 유저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저장해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post로 만들어진 동적 페이지. 파라미터를 저장하는 용도. 우리가 이제 저장만 하는 게 아니라 삭제도 하고 수정도 하기 때문에 처리해서 결과를 반환하거나 다른 페이지로 이동해요. 자, 이렇게 다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것을 리다이렉트라 불러요. 자, 그림으로 그리면 요래요. 자, 나중에 설명하려 했는데 안 보이니까 어렵다 해서 다 설명해 드리고 있어요. 자, 제가 이제 서버랑 클라이언트를 이렇게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이렇게 스키마로 그리고 있죠. 자, 여기 브라우저가 될 거예요. 브라우저. 내가 예를 들어서 자, 경민의 장바구니를 줘. 자, 아이디가 경민인 장바구니를 줘. 그러면 여기서 자, 장바구니 페이지를 찾을 거예요. 자, 장바구니에 자, 아이디가 경민인 거죠. 여기에 장바구니라는 페이지가 있고 자, 이 장바구니는요. 서버 리소스라서요. 실행이 돼요. 실행. 그냥 이렇게 전달하는 것을 정적 리소스라 부르고요. 정적. 자, 여기 실행을 한번 하는 것을 동적 리소스라 불러요. 자, 예를 들어서 이 서버가 자바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이 장바구니라는 코드는 자바 코드고요. 이 서버가 자바스크립트로 만들어졌다. 그러면 우리가 노드라고 하거든요. 노드 서버가 되고요. 노드.js 우리가 나중에 배워볼 거예요.
또는 PHP로 만들어졌다. 절대 쓰면 안 되는 서버였는데 여튼 PHP로 만들어지면 PHP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서버의 언어에 따라서 이 동적 페이지는 달라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자바를 배운 거죠? 서버가 자바 언어로 된 서버를 자바의 코드로 된 동적 리소스를 작성해서 실행되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자, 여기 장바구니를 실행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경민의 장바구니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파라미터로 경민이 온 것으로 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요. 자, 여기에 장바구니와 관련된 데이터가 있어요. 자, 이것도 배워볼 거예요. 자, 우리가 이 DB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장바구니랑 관련된 테이블이 있어요. 자, 우리 데이터베이스는요, 데이터를 엑셀 형태로 저장하는 거예요. 엑셀 형태로 표 형태라는 거죠. 표. 자, 그래서 장바구니 표가 있는 거고 여기에 경민이 담아놓은 뭐 우유를 담아놓고 그죠? 그다음에 계란을 담았으면 그 내역을 어떻게 해요? 여기서 조회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실행이라는 건 뭐냐? 데이터베이스에 접속을 해서 우유 계란을 찾아오는 것을 실행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찾아와서 자, 이렇게 찾아와서 장바구니가 우유랑 계란 내역을 이쁘게 HTML로 그려요. 우유 계란이 있는 것을 그리고 응답하는 자, 지금 요게 요청 자, 요걸 요청이라 하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장바구니가 경민을 조회해서 응답하는 요런 것을 동적 리소스 중에서 get으로 된 동적 리소스라 불러요. 조회용 동적 리소스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거 다 배워볼 거니까 선생님 이거 언제 다 배워요?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자, 언제 다 배울까요? 자,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스키마한테 저장해 달라고 할 거예요. 자, 보통 어떤 거예요? 회원 가입 또는 장바구니 담기. 장바구니를 조회하는 게 아니라 왜 이럴까? 장바구니 담기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등록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내가 여기 물음표에다가 유저 아이디가 dbskm이고 비밀번호가 1, 2, 3, 4인 거를 회원 가입해줘 라고 이렇게 왔어요. 그럼 여기에 무슨 페이지가 있는 거예요? signup.jsp라는 페이지가 있어요. 그럼 이게 실행이 될 거예요. 실행되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요. 자, 접속. 자, 아까 전에는 조회했는데 이번에는 테이블에다가 저장을 해요. 또는 수정할 수도 있고 삭제할 수도 있어요. 여기 dbskm을 1, 2, 3, 4를 저장. 그러고 나서 자, 여기에 반환을 해줄 거예요. 성공했어?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회원 가입하고 나면 회원 가입 성공이라는 페이지를 반환하나요? 아니면 그냥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나요? 대부분 메인 페이지로 이동하죠. 성공했어요 이런 거는 잘 없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공했으면 메인 페이지를 찾아서 반환을 해줘요. 이때 서버 내에서 다른 페이지를 찾아서 반환하는 것을 리다이렉트라 불러요. 리다이렉트. 자,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게 있다? 동적 페이지는 get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있고 post 방식으로 동작하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건 뭐다? 이 양식으로 제출을 하는 페이지를 정할 수 있어요. 자, 제출하는 페이지가 정하실 수 있고 get 방식으로 조회할 수도 있고 포스트 방식으로 저장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다가 이걸 우리가 메소드라 불러요. 메소드를 포스트로도 할 수 있어요. 자, 포스트로 하면 이렇게 비밀번호 같은 것들 민감한 정보 저장해야 될 때 숨겨서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청 헤더라는 것을 숨겨 보낼 수 있는데 그건 나중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게 뭐다? 동적 페이지를 요청하는 액션, 어떤 거를 요청하겠다.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인풋들은 뭐예요? 이 양식에 소속되어 있는 인풋들인 거예요. 네임이 유저 아이디인 것, 네임이 유저 PW인 것.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파라미터를 만들어서
만들어서 가입해줘 라고 하는 용도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 양식은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다른 서버에 요청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전환이 생겨요. 자, 지금 보면 자, 내가 제출을 하면 페이지를 이렇게 전환을 해요. 지금 현재 이런 not404 not found가 뜨는 이유는 우리가 실행하고 있는 요 라이브 에디터라는 곳에서 존재하지 않는 페이지가 있으면 자동으로 이렇게 404를 띄워주도록 페이지를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 signup.jsp라는 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제출, 그리고 양식에 대해 배워왔어요. 혹시 또 궁금한 거? 김지영 씨 이해 가요? 더 어려워졌어요? 왜 대답을 안 하지? 뭐가요? 그냥 다요? 지금 저분 졸리신다. 그쵸? 저분 졸려서. 자, 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 어떻게 해야 되냐?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줄까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양식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이 양식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양식한테는 고유식별자가 네임이 있고요. 네임. 그 다음에 이 양식들이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이 페이지에. 양식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양식들 여러 개들을 우리가 한 번에 묶어서 도큐먼트에 폼즈라는 친구가 또 관리를 해줘요. 도큐먼트에 폼즈.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예를 들어 name이 A, name이 B, name이 C면 요 안에 A, B, C가 들어가져요. A, B, C가. 그래서 우리가 A를 조회할 수도 있고 B를 조회할 수도 있고 C를 조회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 친구 A, B, C를 ID처럼 고유식별자로 쓸 수도 있어요. ID처럼. 자, 요거 폼즈. 그래서 도큐먼트에 폼즈라는 친구가 있더라. 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요 폼즈에 내가 이 친구를 찾았어. A로. 그러면 요 안에 있는 네임들, 인풋들, 자, 이 친구들 다 필드처럼 접근이 돼요. 자, 내가 A.user id라 하면 누가 나온다? 이 친구가 나와요. 이 친구가 나와요. 그럼 내가 value가 궁금하다. 여기에 입력된 value가 궁금하다. 그러면 .value를 하시면 돼요. 자, 요게 우리가 양식을 제어하는 방법이 될 거고요. 자, 여기 submit이라는 것도 자, 중요한 건데, 요 submit 버튼은 뭐냐? 자, 여기 있는 폼에 양식을 액션으로 제출하는 이벤트로 버튼에 이벤트가 발생하진 않고요. 누구한테 이벤트가 발생하냐면 요 폼에 이벤트를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친구예요. 유발. 리셋도 마찬가지. 리셋. 자, 리셋 한번 해볼게요. 자, 요 양식은요, 초기 상태의 value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바꿨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임의의 값으로 이렇게 바꿨어요. 초기화를 누르면 처음에 기억하고 있던 dbl 스케일과 1, 2, 3, 4로 다시 초기화시켜요. 그죠? 자, 이것도 지금 누구한테 발생하는 거냐? 이 버튼한테 이벤트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폼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그죠? 폼한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버튼 두 개는 폼의 이벤트를 유발시키는 버튼이 됩니다. 자, 만약에 이제 내가 타입으로 버튼에 버튼을 했어요. 자, 버튼의 타입이 자, 버튼이에요. 자, 이건 아무 기능도 없는 버튼이에요. 자, 버튼 타입은 아무 기능도 없다. 자,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직접 구현하는 용도가 버튼이 될 거예요. 버튼은 아무 기능도 없고 리셋, 서브밋 버튼 이렇게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봐요. 자, 내가 예를 들어 비밀번호 길이가 6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6개, 8개 이상 해볼까요? 8개 이상이어야 되는데 4자리만 쓰고 제출이 돼버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자, 안 돼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양식을 검사하게 돼요. 자, 어떻게 하느냐? 스크립트로
자, 내가 여기 서브밋 버튼을 누르면 이 폼이 서브밋이 발생한대요. 자, 그래서 이 폼을 유일한 식별자인 네임으로 지정을 하고 사인업 폼이라고 할까요? 자,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하면 사인업 폼이 자, 그냥 미리 찾아 놓죠. 그렇죠? 컨스트에 자동 완성 안 돼서 자, 사인업 폼이죠. 그렇죠? 폼은 도큐먼트의 쿼리 셀렉터 아이디가 아니라 자, 아이디가 아니라 어떻게 도큐먼트의 폼즈에 사인업 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잘 찾아졌나 확인하시고 자, 잘 찾아졌죠? 자, 여기에 뭐가 생기면 서브밋이 생기면 자, 사인업 폼에 add event listener로 서브밋이 생기면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제출이 되잖아요. 이걸 막아야 된다고요. 자, 이거를 우리가 기본 기능이라 불러요. 기본 기능이라는 건 뭐다? 우리가 지정 안 해도 존재하는 기능을 얘기해요. 자, 기본 기능은 우리가 예를 들어 마우스 오른쪽 하면 메뉴가 뜨는 거 또는 서브밋 하면 제출이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벤트의 기본 기능인데 이것을 막고 싶어요. 막고 싶으면 우리가 이 .prevent default를 하시면 돼요. 이게 기본 기능 막기가 돼요. 막기. 자, 그러면 이제 막혔어요. 막은 이유가 뭐다? 내가 지금 패스워드가 8자리까지 써야 되는데 4자리밖에 안 썼어. 경고문을 띄우고 싶은 거야. 자, 어떻게 해요? 자, if 자, 요 유저 패스워드를 찾을 거예요. 찾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사인업 폼에 유저 패스워드.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value가 문자열인데 이것의 길이가 value가 문자열인데 이것의 길이가 뭐보다 큰 건 8자리 이상이니까 7보다 컸을 때 그죠? 7보다 컸을 때 그냥 서브밋을 해버릴 거예요. 서브밋 이제 하던 길 가는 거고 자, 만약 그렇지 않으면 경고를 띄울 거예요. 뭐라고요?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8자리 이상일 때는 제출이 되고 8자리 이하일 때는 이렇게 경고문이 뜹니다. 내가 8자리 이상을 쓰면 가입이 되고 8자리 이하면 가입이 안 되죠. 자, 지금 7자리인가요? 이렇게. 자, 요거를 좀 더 멋지게 하려고 이 밑에다가 비밀번호는 8자리 이상입니다. 이렇게 안내문도 띄울 수 있겠죠. 이 밑에다 이쁘게 아이디도 뭐 조합을 쓰세요. 아니면 아이디가 중복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양식을 검사할 때는 이벤트 막기를 먼저 하셔야 돼요. 이벤트 막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양식의 인풋들은 뭐처럼 취급하고 있어요? 필드처럼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필드처럼. 자, 필드처럼. 자, 여기까지 궁금한 거? 자, 없어요? 자, 이게 기본적인 폼에 대한 거고요. 자, 폼은 우리가 계속 더 다뤄볼 거예요. 더 다뤄볼 건데 조금씩 해볼 거라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좀 많은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까지 폼하고 자, 이번에는 진짜 노드 생성 및 클론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뭘 해볼 거냐? 뭘 해볼 거냐? 자, 일정 관리 어플이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일정 관리 어플을 만들 거예요. 일정 관리 어플. 일정 관리 어플. 자, 그래서 일정을 등록하는 목록이 이렇게 있어요.
목록. 자, 목록은 한 3개 정도 해놓을까요? 자, 근데 조금 복잡하게 쓰자고요. 조금 복잡하게. 자, 여기 안에 하고, 자, 가로하고, 자, 가로하고. 자, 앞에 시간이랑, 그 다음에 뒤쪽에 일정, 뭐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팬으로 시간을 쓰고, 자, 그 옆에 스트롱으로 비태그 하죠. 그렇죠? 비태그로 일정을 쓸 거예요. 자, 그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자, 시간은 예를 들어 8시 00. 그 다음에 기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기상. 자, 이렇게. 자, 요런 일정이 여러 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12시, 1시, 13시, 13시, 10분, 식사, 점심, 16시 30분, 16시가 아니라 18시 30분, 퇴근. 자, 근데 여기에 일정을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밑으로. 또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아지면, 자, 조금 더 내가, 잘하고 싶다. 그러면, 자, 여기 데이터로 타임을 두고, 타임. 자, 18시면, 08시죠, 그쵸? 08시면, 자, 60 곱하기 8 하면 분으로 우리가 시간을 표현할 수 있겠죠? 68이 48, 480. 자, 이런 것들로 우리가 정렬을 해놔요. 자, 정렬. 자, 13시면 6, 3, 18에 여기는요, 780이다. 그쵸? 그 다음에 더하기 10이니까 790. 그 다음에 18시 30몇, 68이 48, 여기는 6이니까 1080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0을 더하면 110. 자, 요거를 어떻게 해요? 분으로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내가 예를 들어 9시쯤이다. 9시쯤. 자, 내가 9시 00에 출근을 넣고 싶어. 출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사이를 찾아야 되겠죠. 요 사이. 그러면 데이터 타임이 요것과 요것 사이. 그죠? 요것과 요것 사이를 찾아서 요 차이 사이다가 추가할 수 있는. 그러면, 그죠? 추가할 수 있는. 자, 그런 것들을 쓰시면 더 좋겠죠. 더 좋은데, 예시를 들어 드린 거고요. 자, 우리는 그냥 수업이니까 어펜드로 그냥 이렇게 추가만 해볼 거예요. 어펜드는 뭐다? 요 요소 끝에다가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 시간이 필요하고 일정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고 일정.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일정을 받아볼 거예요. 자, 어떻게 받을 거냐? 폼을 써야 되겠죠? 자, HR로 폼을 써볼게요. 폼. 자, 액션은 지금 현재 어디 갈 거 아니니까 샵이라 해놓고 샵. 자, p 태그 안에 자, 인풋인데 자, 데이트를 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데이트 타임 로컬 현재 시간을 받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참고로 데이트 타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데이트 타임 로컬. 자, 이렇게 한번 받아볼게요. 자, 데이트 타임 로컬이 되겠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요런 거였죠. 자, 보면 날짜, 시간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 날짜는 필요가 없어. 그죠? 날짜는 필요가 없으니까 데이트 타임 말고
time이라는 게 있어요. time. 그러면 시간만 이렇게 받을 수 있어요. 시간만. 시간만. 자, 우리가 시간의 value는 어떻게 할 수 있냐? 내가 예를 들어 9시 00을 하고 싶다 그러면 9시 00 해볼게요. 00. 그러면 여기 지금 이렇게 오류가 뜨죠. 자, 너 형식이 안 맞아. 자, 형식이 안 맞아. 자, 보면 HHMM 하라고 하는데 HH라는 건 뭐냐면 09, 01 이런 식으로 표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가 9가 아니라 09로 표기하라는 거죠. 짠, 들어왔죠. 자, 내가 9시 10분을 기본값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9시 10분. 자, 여기 오른쪽에 이제 시간 말고 일정을 추가하고 싶어요. 자, 여기 네임을 우리가 time이라고. time. id는 필요가 없어서 지우고. 자, p 태그 밑에 입력할 수 있는 창 하나 만들고 input에 따로따로 할까요? 따로따로 하지 뭐죠? 따로따로. 그냥 밑에 쓰자 그렇죠? 옆에다가 input에 텍스트예요. 자, name은 이제 일정이니까 그냥 value라고 할게요. 짧게 value. 자, 기본값으로 출근이라고 할게요. 출근. 오른쪽에 출근이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 양식에 있는 내용을 제출하고 싶어요. 그럼 뭐가 필요하다고요? submit. 그렇죠? submit. 자, 버튼에 그냥 오른쪽에 쓰죠. 뭐, 그렇죠? 쭉 이어서. 자, 이어서 쓸게요. 오른쪽에. 자, 버튼인데 제출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타입을 서브밋 생략하면 자동으로 서브밋이 돼요. 자동으로 서브밋이 됩니다. 이 친구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이걸 제출했을 때 이 서브밋이 발생하는 폼을 알아야 되니까 여기에 식별자인 name이 필요하겠죠. 자, name은 schedule form이 되겠죠. 그냥 schedule이라고 할게요. 짧게 schedule. 짧게. 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가 스케줄을 이 자리에다가 append 하고 싶은 거죠. append. 그러면 여기 URL 이름은 id로 줘야 되죠. 다른 폼이 아닌 친구는 다 id로 식별자를 줘야 돼요. 자, 이 친구는 schedule UL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뭐다? 자, 여기서 작성된 요소를 이렇게 li 요소로 만들어서 이 밑에다가 추가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 밑에다 추가. 그 방법을 세 가지 방법을 배워볼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HTML로 추가하는 방법. 자, 두 번째 방법은 append로 노드를 직접 만들어서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방법은 자, 우리가 매번 요 노드를 만들어서 쓰면 불편하니까 클론해서 append를 해볼 거예요. 똑같이 append인데 어떻게 해요? 클론해서 써볼 거예요. 요 양식을 미리 만들어 놓고 클론해서 붙여볼 거다. 자, 이렇게. 자, 시간이 아직 있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 자, 스크립트로 자, 우리가 필요한 식별자 친구들을 꼭 찾아내야 돼요. 메뉴에다가. 자, 그래서 const의 schedule UL은 document query selector의 schedule UL. 그 다음에 이 친구 폼이니까 document의 forms의 schedule이라고 해야 되겠죠. 자, const의 schedule은
document.forms의 스케줄이 되겠죠. 자, 꼭 쓰고 나서 여기서 잘 있나 확인하셔야 돼요. 잘 있나? 있고, 그쵸? 자, 근데 지금 보니까 셀렉터라고 해서 하나만 찾아야 되는데 셀렉터 all이라고 해서 복수를 찾고 있죠. 셀렉터로 바꾸고 그러면 자 다시 새로 고쳐보면 자, 왜 이러지? 자 하나만 나오죠. 그쵸? 하나만 나오고 스케줄도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놓고 폼이 이렇게 잘 나오는 걸 보시고 클리어 해볼게요. 깨끗하게 클리어가 있다. 자, 우리 지금 제출을 하면 여기 추가하고 싶은데 자꾸 진짜 이동해 버려요. 그죠? 이동해 버리니까 막을 거예요. 어떻게? 자, 스케줄에 자, 뭐가 생기면 on submit이 생기면 이벤트를 막아버릴 거예요. 자, add event listener 해도 되고 자, 이렇게 on submit 해도 되고 근데 나는 on submit을 여러 번 할 리가 없어서 웬만하면 그냥 이렇게 바로 직접 정의를 하는 편인데 자, 근데 대부분이 습관적으로 간접 정의를 하죠.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코드가 개인이 복잡하니까. 자, 이렇게 하고 제출을 눌러보면 막혔죠.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진짜 제출이 아니라 여기다 추가하고 싶은 거니까. 자,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어요. 그러면 HTML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했더니, 세 가지 함수를 나눠서 하니까 좀 힘들어서, 자, 우리가 이걸 함수로 먼저 이름을 정할게요. 자, const의 이름은 HTML append라고 할게요. HTML append는 좀 그렇고 append 하죠. 뭐죠? append 할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아까 전처럼 스케줄에 뭐를 on submit은 누구로 HTML append로 바꾸고 싶은 거죠. 자, 여기 함수 3개 쓰고 여기 3개를 바꿔볼 거예요. 자, 이제 막혔어요. 다시. 자, 제가 여기다가 추가하고 싶은 양식은 지금 현재 요 양식 그대로죠. 요 양식 그대로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문자열로 그대로 복사해서 쓸 거예요. 자, 그대로 어떻게? 자, 이 친구를 그대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자, 여기다가 let html은 백틱을 하고 붙여넣을 거예요. 자, 그리고 띄어쓰기를 조금 해놓을게요. 자, 이렇게 조금. 자,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자, 여기 들어올 타임. 그 다음에 여기 들어올 value가 되겠죠. 타임과 value. 그 다음에 지금 데이트 타임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너무 길게는 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요 타임에서 출력하고 있는 9시 10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value에서 출력하고 있는 출근이 필요합니다. 이 두 개 추가하려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 타임이랑 value를 받아올게요. let의 타임은 자, 여기 스케줄로 해도 되고 스케줄로 할게요. 스케줄에 타임의 value가 됩니다. 스케줄에 얘가 지금 이름이 타임이죠. 그렇죠? 타임의 value. 자,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어떻게? 자, 스케줄에 타임의 그렇죠? value 이렇게 되는 거죠. 타임의 value. 자, 그 다음에 자, 근데 요거 이름 좀 위험하다. 자, value의 value 하니까 너무 위험하다. 그쵸? 자, 그러지 말고 자, 이름을 좀 바꿀게요. 요거 지금 너무 위험하다. 이름이 얘도 value고 얘도 value니까. 그쵸?
자, 그래서 얘 이름을 str 이렇게 하죠. 문자열. 자, 문자열 스케줄에 str. 네, 들어오세요. 자, 문자열의 str.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스케줄에 str의 value. 그러면 여기 지금 출근이 들어오겠죠? 확인을 해보고. 자, 로그에 time하고, 그 다음에, HTML 아닌데 왜 이러고 있자? 자, 큰일 났다, 그쵸? 자, 여기를 건든 게 아니라, 자, let의 str은 str의 value가 되고, 여기서 출력을 해봐야 되겠죠. time이랑 str. 자, 그러면 이거 눌렀을 때 9시 10분 출근 뜨면 되죠? 자, 새로 붙이고 9시 10분 출근. 그러면 여기에 지금 시간이 들어오고 여기에 출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어떻게 표현식으로 time 여기를 출근을 표현식으로 value str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요 HTML을 요 밑에다가 넣고 싶어요. 자, 요 밑에다가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스케줄 URL에 어떻게 inner HTML을 HTML 이렇게 하면 전체가 출근으로 바뀌죠. 전체가 출근으로 바뀌고요. 자, 이렇게 HTML을 추가하고 싶다. 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자, 저도 잘 안 쓰는데 자, 스케줄 URL에 adjacent 아닌가? adjacent가 아니라 insert adjacent HTML. 자, 이렇게 하고 포지션을 정해줘야 돼요. after begin, after end, before begin, before end. 그죠? before begin으로 해볼게요. 이렇게. 자, 새로 고치고. 자, 그러면 여기는 before begin이고, 그렇죠? before begin은 형제가 되겠죠. 딱 봐도. 자, 그러면 여기에 지금 after end 한번 해볼게요. after end. 자, 새로 고치고. 자, 요것도 뭐예요? 형제인데 형제로 들어오죠. 그럼 after 해볼게요. after의 after and begin. 자, after의 begin. after end죠. 근데 왜 이러냐? after end. 자, 마지막으로 after end. 이렇게 하면 야, 왜 이러냐? after end 맞죠? after end. before and after end가 맞는데, 그렇죠? 제가 자꾸 헷갈리는 것 같은데. 자, 여기 before end는요, 그렇죠? before end. before end가 자식의 끝.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순서를 제가 정확하게 못 외운 이유가 이거 안 써서 그래요. 그렇죠? 안 쓰는 거 쓰지 말라고 했고 필요하면 제가 정리해놨으니까 보시라고 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넣으시면 안 되고 어떻게? 내가 이렇게 특정 지점을 지정해서 넣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해볼 거고, 자, 우리 쉬었다 가가지고 노드 생성하고 추가하고 클론하고 추가하고 이렇게 해볼 거예요. 요거는 뭐 꼭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필요하면 외우세요. 쉬었다 올게요.